많은 분들이 1년 내내 나는 감기가 10번 이상 걸려. 막 감기를 달고 살아.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코가 막혀서 답답하고 잠 못 자는 분. 그런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 그다음에 물처럼 줄줄 흐르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코 가려움증이겠고요. 거기에 하나 추가로 더해서 눈 가려움증도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에요. 특히 여기 눈 내측 가려운 거는 이것도 대표적으로 코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눈 내측이 가려운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포자, 반려견 동물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런 알레르기 물질의 오염도는 바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환기를 정말 잘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좋아하세요. 특히 비염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뭔가 가습기를 틀어야지 코가 뻥 뚫리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습기가 오히려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습도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50% 넘어가면요, 진먼지 진드기는 물을 막 마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번식을 엄청 많이 해요. 진먼지 알레르기인 분들은 50%보다 약간 낮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진먼지 진드기 농도를 떨어뜨린 법. 첫 번째, 침구류를 60도씨 이상 뜨거운 물에서 빤다. 두 번째, 진먼지 진드기 투과하지 못하는 특수 커버, 천으로 매트리스를 감싼다. 세 번째, 진공청소기를 자주 시행한다. 네 번째,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 진먼지 진드기의 집안 농도를 낮춘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기들이 갖고 노는 인형 이런 것들도 60도씨에 빨거나 어려운 경우는 냉동고에 하룻밤 넣고 자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얼면 다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비염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비염이 있어 왔는데 코막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이 코가 막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제 형 얘기할게요. 형 이거 보고 있으면 미안해. 저 형이 코를 곤다는 거예요, 형수님이. 그래갖고 형 비염 있어? 그랬더니 본인 비염 없대요. 그래갖고 코 한번 이렇게 막고 한번 숨 쉬어봐. 그랬더니 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데 본인이 힘들지도 몰라. 이게 바로 비염 환자인데 오래되면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증상에 대한 힘든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치료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코가 막힌 분들은 밤에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고 코골이가 발생해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숙면을 방해하겠고요. 숙면이 방해되면은 뇌가 휴식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만성 피로가 되고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어른들은 업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거나 치료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코가 좀 막힌다, 밤에도 막힌다 이런 분들은 숙면을 잘 하시는 게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무조건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너무나 심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코에 뿌리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드렸어요. 이 약이 비염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왔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증상 효과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약을 잘 썼냐 그랬더니 엄마가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왜 그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한테 스테로이드를 주냐고. 그래서 절대로 못 쓰게 했다고. 스테로이드 아닌 거 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99.9% 먹어도 다 몸에서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쓰는 스테로이드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체에 아무 효과가 없고요.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다는 연구가 너무나 많고요. 제가 비염 환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쓰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쓰고 왔어요. 저희 애도 비염이 있거든요. 걔도 매일 쓰라고 해요. 어린 친구들이 이런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요, 코와 여기 편도선 있죠? 거기에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가 알레르기 염증이 많아지니까 계속 반응을 하고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럼 입을 계속 벌리게 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구강호흡을 통해서 얼굴 형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염증을 없애는 약, 어떤 거? 비강부문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뿌리셔야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강부문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더라도 내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오히려 꾸준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오늘 쓴다고 환자분들이 뚜렷한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효과를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또 약국에서 파는 이런 화이투벤, 오트리빈 이런 코를 뻥 뚫어주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거랑 비강부문 스테로이드는 완전 다른 약이거든요. 그거는 코를 순간적으로 뻥 뚫어주는 항우울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약들은 뿌리자마자 코도 뻥 뚫리지만 2주, 3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코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비강부문 스테로이드도 오늘 쓰는 효과가 없지만 꾸준하게 매일 써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때 눈 가려움증, 코에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런데 치료를 할 때도 방법이 있는 게 비강부문 스테로이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스테로이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안 써요. 약국 가서 자꾸 약만 먹어요. 근데 그럴 때 그나마 졸렵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있어요.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약국 일반 약이 셉티리진이라는 약이 있겠고요. 팩소페나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팩소페나딘이라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졸렵지가 않기 때문에 입도 안 마르고 학생들에게 제일 제가 권유해드리는 항히스타민제인데요. 반대로 졸려온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있어요. 제대로 치료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그냥 치료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치료하잖아요. 근데 성적이 더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이 약 자체가 뇌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면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더 좋은 치료는 꾸준하게 비강부문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이걸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에 뿌리는 비강부문 스테로이드가 안전하다. 꾸준히 누적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효과가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